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외국인의 공격적인 선물과 현물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2.35%가 내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2400선을 하회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오늘 시장 흐름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실망 매물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경기 호전에 따른 달러 강세, 채권 금리의 어떤 강세에 기인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런 킹 달러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쪽을 공략해야지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시고 신규원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국내 시장이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가 지속됐습니다. 그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가 지금 오늘 시장 흐름에서 지속됐다. 현물 시장에서 약 8,200억을 매도했고 코스닥에서 838억을 매도해서 본격적인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가 좋아지는 어떤 시그널이 3분기 GDP가 3.1%로 상향했고, 그리고 또한 미국의 셧다운 우려가 가중되면서 지금 이제 채권 금리가 급등한 점이 시장 흐름에 지금 현재 오늘 상승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 미국의 채권 금리가 지금 이제 거의 마의 4.5를 넘어서 4.570%, 지금 주중에 금리를 25 베이스 포인트를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금리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라는 것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 그 당선인이 이제 그 했을 때 정부의 어떤 부채를 조금 계속 이제 증가시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셧다운 우려감이 계속 커지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이런 흐름 때문에 달러는 108.14 지금 현재 아주 초강세로 갔습니다. 여기에다가 엔화까지 157엔을 가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전에 고점인 1450원대에서 그 한국은행의 어떤 개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부담스러운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를 바꿔서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들이 계속 나오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되죠. 따라서 정부는 긴급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서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이제 국민연금과 외화 스왑을 확대하고 외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외화의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선물 포지션 한도를 상향하는 흐름을 내놔서 결국은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의 어떤 약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어떤 흐름들이 나왔지만 시장 흐름들은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현재는 여전히 부담인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흐름에서는 지금 이제 이게 하루 만에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이틀에 어떻게 보면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던 걸 아래로 떨어져서 장중에 2400을 깼으니까 지수는 당분간 위로의 변화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이런 자리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희망을 포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수가 2360이라는 지난주 12월 9일날 찍었던 저점을 현재 라인에서는 지켜주는 이런 자리잖아요. 지수가 저점을 지키는 이런 자리에서 저점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과정은 아닙니다.
투자 심리만 조금만 개선되면 오를 수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종가물에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는데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여전히 여전히 연중 저점 그 저점을 49,000원대를 9,900원을 유지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은 여기서 반전의 고리가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원화의 약세가 지속되는 이런 킹달러 시대인데 이 시대에 맞게끔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일단 달러가 강세일 때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이런 업종이 좋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뭐 주요 수출하는 상반기, 하반기 돌층에서 수출이 가장 많이 됐던 건 역시 지금 현재는 반도체, 조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식품, 전력기기 이렇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를 많이 벌어오는 데가 혜택이죠.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10원 떨어질 때 10원 떨어진다는 것은 10원 상승할 때 지금 현재 LG 엔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입을 많이 하는 이런 흐름에서는 지금 현재 영업 손실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원이 오르면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한 2천억 정도 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자동차가 부품 생산이 전체 어떤 부품 중에서 약 45%를 수입해 오는 입장이라 그러면 이것도 아주 맞는 이런 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의 어떤 정책하고 맞아떨어지는 섹터 그리고 돈을 외화를 벌이를 할 수 있는 회사 그것은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조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조선 섹터가 기본적으로 좋은 이런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런 흐름에서 본다. 그래서 조선이 수출도 LNG 수출을 지금 현재 계속 수출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마찬가지로 미국의 군함 수리나 MRO의 어떤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 조선은 지금 현재 기대치가 조금 더 올라왔는데 다만 일부 종목은 조금 오른 폭들이 좀 신고가 랠리를 하니까 가격 부담은 조금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는 가격 부담은 없는데 미국의 어떤 정책하고 조금 맞아떨어지면서 수출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전력 설비라고 봅니다. 미국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게 되면 여기는 송배전뿐만 아니라 변압기 어떤 수요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전력기기는 또 최근에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별로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장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도 가격의 논리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연말 연초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현재 낙폭 과대만한 종목은 없다. 그래서 뭐 각 업종 섹터에서 낙폭 과대를 공략해보는 이런 전략이 좋다. 요약하면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조선 섹터 1번은 조선 섹터이고 2번은 전력 설비 세 번째는 낙폭 과대인데 이건 낙폭 과대는 뭐 이게 지금 현재 식품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도 될 수가 있고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선적으로 이쪽에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에요. 현대중공업은 신고가가 여기서 났죠. 여기서 신고가가 났으니까 이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트렌드를 신고가 랠리를 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는 이 달러 강세 시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이런 쪽이라면 이쪽 관련주들의 지금 종목이 필요하다. 여기를 보시면 1승이란 종목이요. 이렇게 고점을 냈고요. HJ중공업이 오늘 신고가가 났죠. 그렇게 보면 이쪽 섹터가 1번 섹터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는 지금 현재 고점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일정 부분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시세가 났다가 조정받고 다시 위로 올라오고 있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조정받았으니까 예, 저는 이게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쪽 섹터에서도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것도요. 지금은 상반기에 수출이 아주 가장 화려하게 상하반기에 됐는데 지금 주가가 횡보 수렴하면서 가격에 부담이 없는 자리에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이고요. 낙폭 과대뿐만 아니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대표적으로 영업이익의 마진이 늘어날 수 있는 자동차 섹터 안에서 기아의 움직임을 보면 아주 이상적인 상승의 모양, 가격 조율과 상승의 모양, 현대차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이에요.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봐줘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낙폭 과대 쪽에서는 역시 이제 기존의 한미 반도체 같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이 가격의 하락을 6월 달부터 그냥 냈는데 수출이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는 종목들, 특히 VT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 보면 상반기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상당한 오랜 시간 기고 신고가 내고 조정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떨어 들어오면 이런 종목들은 된다. 다만 지금 이제 여기서 환율이 이런 상태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섹터는 역시 이제 2차 전지 같은 이런 섹터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 외화 부채가 있는 이런 부담 업체들, 그러니까 LG 엔솔 같은 경우는 환율이 10% 상승할 때 달러 부채 평가 손실이 약 257억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오히려 피해갈 필요가 있겠고,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이런 흐름들과 또 수출이 잘 될 수 있는 수출 경쟁력이 있는 회사, 그리고 미국의 마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섹터라면 나는 이쪽 섹터를 공략하는 건 부담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강달러 시대에서의 시장 흐름에서는 원화 약세 수혜 종목을 수출 쪽으로 기본 구도를 잡고 미국의 정책과 맞물려가는 이런 시장 흐름인데, 아마도 이제 12월 말로 가면서는 역시 이제 내년도 상반기 1월 달에 있을 세스 25, 그러니까 세계 가전박람회 25와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들 안에서도 낙폭주들을 찾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킹달러 시대에서는 지금 현재 수출주에 일단 주목하자. 그리고 조선 그리고 전력설비 낙폭 과대주 섹터에 주력하는 매매를 한다면 지금 다음 주에도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어저께 지금 이제 회사에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했는데 일요일 날 아침에 주도주 분석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